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 취업 컨설턴트 김남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공기관 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오늘 영상을 보시는데 조금은 더 편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공공기관의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작은 NCS 사이트입니다. 자, NCS 사이트를 가셔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채용을 가보시면 이렇게 밑에 검색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찾는 게 뭐 기관별 분류보기라든가 분류기관별 기업보기일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니까요. 오늘은 왠지 제가 행정 분야를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행정을 취급하는 분야들을 한번 가볼까요? 경영회계 사무 분야고요. 저희 학교 학생분들이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를 한번 가보면 마케팅이나 홍보 광고가 나오겠네요. 마케팅을 눌러봅니다. 자, 세분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세분류까지 했을 때 검색되는 기관 수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위 단계에서 뭐 중분류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중분류까지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분류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면 기획 사무 분야를 채용하는 기관들은 총 340개 기관 중에 271개 기관이 채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샘플로 보여드리기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분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분류까지 가면은 좀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학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6개 기관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니까 관심기관이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초록창에 잡알리오라고 치시면 공공기관 잡알리오를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관을 이름을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 전 좀 더 상세 내용으로 검색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밑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공고들 그리고 마감된 채용 공고들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느 분야, 어느 기관에서 어느 지사에서 뽑는지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NCS 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온 김에 이 사이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채용 정보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공공기관 정보는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관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단순합니다. 내용이 적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인 기업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건 채용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몇 년 전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매년 1월 달에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일정표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34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100에서 200여 개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무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기관 소개라든가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공개 모의 면접관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사전에 모의 면접할 친구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관에서 나오신 인사 담당자분들 3분하고 그 다음에 모의 면접 지원자 5명이 실제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면접 본 다음에 그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피드백까지 해주시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매년 1월 달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는 이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저희는 NCS 사이트로 돌아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된 직무기술서라고 해서 102건 있는데 옆에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동안 채용한 분야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가장 뒷페이지가 지금 여기 2017년이잖아요. 가장 뒷페이지에 최근 자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2020년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케팅이나 아니면 홍보 분야를 찾는데 없죠? 그러면 한 단계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행정직 일반 6급 갑이라고 해서 올해 5월 달에 채용을 한 직무기술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저는 미리 찾아봤으니까 아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분류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런 분야에 대한 채용 내용들이 이 공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운받지 않으셔도 이것만 보고서도 내가 원하는 분야인지 아닌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분야는 PR이라든가 고객관리 통계조사예요. 여기를 보시면 홍보에는 PR, 마케팅에는 PR이 아니라 고객관리나 통계조사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PR이라든가 고객관리 통계조사 파트를 한번 보면 되겠죠. 일단 이 정도 요건은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지원 자격이 나오고요. 관련 자격증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우대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PR, 이런 능력 단위들이 있고요.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똑같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을 때 내용들이 되게 많았는데 엄청 함축돼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지난번에 보셨던 능력 단위를 가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NCS 사이트하고 공공기관 잡 알리오를 통해서 우리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우리 학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관이 이런 곳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드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그 사이트는 공공기관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이게 메인 페이지인데 밑에 이렇게 공시 항목들이 있어요. 저희가 볼 건 기관별 공시. 저희는 기관 이름을 아니까 기관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관별 공시를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민건강공단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국민건강이라고 쳐도 관련 기관이 나오고요.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지난번처럼 오늘도 핵심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저는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다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기관이 과연 얼마 전에 채용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채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겠죠? 자, 신규 인턴, 청년 인턴 채용 이 4번을 눌러보면은 이런 창이 하나 또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규직, 일반 정규직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일반 정규직 총 신규 채용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는 1200명이 됩니다. 자,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죠. 자, 그럼 당연히 2020년인 올해도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뽑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한 5년 동안 채용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올해도 뽑을지 안 뽑을지는 미지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얼마나 자주 뽑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인턴 채용 현황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채용형 인턴은 전혀 뽑질 않았어요. 그럼 이 기관은 채용형 인턴은 없고 그냥 체험형 인턴만 계속적으로 뽑아서 한번 경험을 하게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기관을 들어가려고 할 때 체험형 인턴 경험을 해보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산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자 이제 4번 가봤어요. 쭉쭉쭉쭉 중요한 것만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번의 주요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모든 사업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이 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건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쭉 보시면 여기는 일단 점 앞에 65 두 자릿수예요. 근데 그 밑에 두 자릿수가 없대요. 그럼 지금 가장 중점인 사업은 보험급여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단위가 얼마냐? 이게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65조짜리 사업입니다. 네, 굉장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만큼 예산을 쓰는데 근데 저는 건강보험급여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궁금하면 500원. 미안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설명서를 보시면 건강보험급여 사업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 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것들은 전년 대비해서 아니면 지난해 이런 5년차 대비해서 이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기관이 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가장 많이 비중이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이 분야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사업. 역시 이 분야를 모르면 눌러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홈케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실 게 사회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긴 했지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 확대를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좀 급격하게 늘어난 내용들을 여기에서 참고로 꼭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다 보면 지금 19번까지 왔죠? 23번에 대규모 거래 내역과 신규 시설 투자 항목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거래를 했다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 내용들은 없으면 이렇게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한번 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예요? 등록일은 2015년, 사유 발생일은 2009년이에요. 한참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관도 이전을 한 거고 신사업, 지방 이전이라고 또 사유도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면접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당신이 서울에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면접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이런 이슈가 있다면.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내가 이 기관에 취업을 하면 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만 이런 이슈가 최근에 발생을 했다면 그와 관련된 면접 질문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쭉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건 국회 지적 사항입니다. 국회 지적 사항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너네 이런 거 좀 수정을 해 라는 것들을 쭉 해놓은 거고요.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저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시정 계획을 했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전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한참 좀 뉴스화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기관들의 국회 지적사항을 가보면 다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어떤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 사항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연구 보고서입니다. 현재 이 기관에서 어떠한 연구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딱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장기 요양보험 청구 심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장기 요양보험 급여였잖아요.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는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면접 때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느냐? 현재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다.
그럼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펼쳐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실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고 면접 준비를 한다면 면접 답변을 하면서 저는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우리 기관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회의 흐름과 기관의 움직임에 대한 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과나 관심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 찾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생복지회관 2층 대학 일자리 센터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